청년들은 그 예쁘장하게 생긴 기계를 운전대를 덮은 차 지붕 위에 달랑 올려 놓았다. 그리고 높은 쇠막대 꼭대기로 이어진 까만 줄 끝은 기계에다 연결시켰다. 청년들의 일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들은 손바닥을 털고 벗어놓은 양복을 입었다. 저게 뭐예요, 아저씨? 누군가가 더 못 견디겠다는 듯 쨍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하, 요놈들, 오래 참았구나. 한 청년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씩 웃으며 꼬마들 앞으로 다가섰다. 너희들 텔레비전이란 말 들어봤니? 저게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거야. 테레... 꼬마들은 전혀 귀에 익지 않은 말을 어물어물 흉내냈다. 저게 뭐 하는 기계인데요? 어느 꼬마가 힘들게 물었다. 응, 저기 이쁜 여자가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군인 아저씨가 나와서 총싸움도 하고 아주 신나는 기계다. 예? 꼬마들은 하나같이 놀라는 표정이 되었고 다음 순간 아저씨 거짓말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런 눈치를 놓치지 않은 청년은 잠시 난감한 얼굴이 되었다. 그래, 너희들 트랜지스터 아니? 라디오는 알지? 청년이 반색하며 물었고 꼬마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라디오하고 비슷해. 한 가지 다른 것은 라디오에서 노래하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저기 저 네모난 데에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이 나오는 라디오가 바로 저 텔레비전이라는 거다. 꼬마들은 수긍이 가는 것 같은 표정이 들었고 청년은 그런 꼬마들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어딜 그럼 보여줘 봐요. 그래, 그러잖아도 이 아저씨들이 보여주려고 저렇게 차려놓은 거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낮엔 안 하고 저녁에만 한단다. 너희들이 이따 저녁밥 먹고 꼭 나오너라. 신나게 구경시켜줄 테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구경하고 나서 말이지. 엄마 아빠한테 저 텔레비전 사달라고 조르란 말이야. 알겠지? 저걸 너희들 안방에 갖다 놓고 매일 신나게 봐야 할 것 아니냐? 그치? 청년은 꼬마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진득진득한 음성으로 속삭이고 있었고 꼬마들은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이 안 가는 끄덕임을 계속했다. 청년 하나만 차에 남았고 나머지 셋은 골목을 타고 흩어져 갔다. 그들은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 전기가 들어오니 얼마나 후련하십니까, 그래. 전기는 잘 들어오나요? 어디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서슴없이 마당으로 들어선 그들은 그지없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너스레를 떨었다. 말도 말아요. 뱃속까지 다 환해진 기분이라오. 불편하긴요. 등잔 밑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은 게 다신 그런 세상 못 살아낼 것 같은 붕붕 뜨는 기분이라오. 여인네들은 아무런 경계도 빛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마음들을 풀어놓았다. 낯선 외지의 남자들을 모두 전기를 끌어다준 고마운 사람들로 싸잡아 보는 여인네들의 착각의 탓도 있었지만 생전 처음 전등불을 밝히고 보낸 지난밤의 감회가 그네들의 마음을 그렇듯 해프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아주머니, 이제 전기도 척 들어왔겠다. 안방에다 극장 하나 멋들어지게 차리시는 게 어떨까요? 청년은 나긋나긋 말하며 울긋불긋한 카탈로그를 여인의 눈앞에 기세 좋게 펼쳐 보이는 것이었다. 안방에 극장을 차리다니? 여인은 여기서 말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요란한 색깔 종이에 눈을 받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여인의 얼굴은 언뜻 긴장했다. 이거 텔레비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인은 읍내에서 눈여겨보았던 기억을 다잡으며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발목을 틀어잡은 것처럼 발길을 돌리지 못하게 하던 그 희한한 기계 텔레비전이라는 것, 그것을 맘 놓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신세가 얼마나 부러웠던가.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안방극장 텔레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에 어디? 여인은 금방 시무룩한 얼굴이 되었다. 아주머니 그까짓 값은 염려 마십시오. 방골에 전기가 들어온 걸 축하하기 위해 우리 회사에서 특별히 싹 반값으로 깎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오늘 저녁 회관마당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텔레비전을 한바탕 틀 테니 구경부터 해보세요. 자, 이만 물러갑니다. 청년이 양복깃을 펄럭이며 사립 밖으로 사라져 버린 다음에도 여인은 텔레비전이 그을려진 울긋불긋한 종이를 든 채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새 청년이 동네를 한 바퀴 휘젓고 나자 여인네들은 끼리끼리 모여 텔레비전에 대한 길지 못한 상식들을 제각기 적당한 거짓말까지 반죽해가며 수다를 떨기에 침이 말랐다. 그네들의 수다는 하나같이 텔레비전 예찬론이었고 전기가 들어온 바에야 사람같이 살아보려면 텔레비전은 꼭 있어야 한다는 필연적 명분론에 귀착했고 그게 값이 수월 차는 것이라는 경제의 허약성에 부딪혔다가 반으로 싹 깎아준다는 청년의 말을 상기하며 다시 기운을 회복했고 어쨌거나 공짜 구경이니 저녁밥 일찍 해먹고 회관 마당으로 나가자고 의견 일치를 보았다. 어느 때 없이 이른 저녁을 먹은 사람들이 회관 마당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누구보다 세상을 만난 것이 어린 것들이었다. 청년들은 공마단 문지기들처럼 신바람을 내며 자리를 정리하기 바빴다. 차를 맞바라보고 아이들은 앞에 어른들은 뒤에 자리를 잡았다. 텔레비전에 어릿어릿한 흔들리는 불이 들어오고 한 청년의 손짓에 따라 긴 세막대를 이리저리 움직이자 과연 기계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와! 함성을 지른 건 앞에 앉은 꼬마들이었다. 꼬마들이 더 좋아한 건 프로가 어린이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이 찰칵 꺼진 것은 어린이 시간이 끝나면서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보셨지요? 이게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으니까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텔레비전으로 안방의 극장을 꾸며 온 식구가 오순도순 더욱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값이 얼마냐? 땡땡땡 원입니다. 아, 놀라지 마십시오. 잠깐 조용히 하십시오. 그럼 그 돈을 한꺼번에 다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최고로 길어야 6개월, 6달 동안 쪼개서 내게 하는데 우리 밤골 여러분들에겐 특별히 전기가 들어온 걸 축하하는 의미로 6달을 더 늘려 1년 12달, 자그마치 12달로 쪼개서 내도록 했습니다. 그럼 12달 동안 오부 이자만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반값에 텔레비전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달로 쪼개서 냈을 경우 한 달에 낼 돈이 얼마냐? 단돈 땡땡땡 원. 이까지 돈이면 아저씨들이 술 한 잔 안 마시면 거뜬히 해결될 것이고 아주머니들이 돼지 한 마리 더 치면 깨끗이 끝날 돈 아닙니까? 청년들은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었다. 어른들은 끼리끼리 뭐라고 숙덕이고 있었고 더러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자, 희망자는 말씀하세요. 당장 댁에다 달아드립니다. 돈은 염려 마세요. 다음 달부터 내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지금 당장 달아드려요. 여기선 더 이상 안 틀어요. 우리도 갈 길이 바쁘니까 더 이상 못 틀어요. 네, 저기 손 드신 분 어서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쪽 분도. 이렇게 해서 17집이 신청을 했다. 청년들이 15대밖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집은 다음 날 달기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밤새 생각해 보시고 내일 다시 신청해도 좋습니다. 전기 들어오는 집에 텔레비전 한 대 없는 건 상투 틀고 갓 안 쓴 격이고 비단 치마 저고리 입고 벗은 안 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15집엔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 사람들은 제각기 가까운 집으로 떼지어 몰려들었다. 4월이긴 했지만 아직 밤 공기는 찬데도 사람들은 마당에 진을 치고 앉았다. 15집은 하나같이 텔레비전을 마루에 내놓아야 했다.
그날 밤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뜬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억식에 좋은 세상이야. 소리야 공중으로 날아다닌다고 하지만 어찌 온갖 사진이 공중으로 날아다닐 수가 있을까? 참 귀신이 곡을 할 노릇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고. 코쟁이들이 또박또박 우리말을 하는 건 어찌 된 일이야. 글쎄, 어른들이 이런 감상소감을 피력하는 데까지는 좋았다. 그들은 곧 자식들 앞에서 공공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아빠, 우리도 텔레비전 사요. 그래요, 연기리네는 신청한댔어요. 우리도 내일 신청해요. 애들의 성화는 아무리 많은 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을 불길이었다. 밤이 늦었다. 어서 잠이나 자거라. 이 말을 들을 아이들이 아니었다. 싫어. 내일 산다고 약속해야지 뭐. 텔레비전 안 사면 잠 안 잘 거야. 애들은 몸까지 회해졌다. 연기리네 걸 구경하면 될 거 아니냐. 싫어. 창피하게 그게 뭐야. 아빤 째째하게 그게 뭐야. 아빤 창피하지도 않아. 이건 애비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애새끼들이 요 모양인데 어쩌자고 저놈의 여편네는 또 이 꼭 다물고 있는 건가?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시끄러. 요런 소갈머리 없는 새끼들아. 썩 가서 잠이나 자. 드디어 꽥 소리를 질러버렸다. 그 서슬에 애들이 미적미적 물러갔다. 그제서야 아내가 발딱 일어서며 싸질렀다. 소리만 지르면 장땡인 줄 알지? 내일 당장 텔레비전을 사겠노라고 당당하게 외치지 못한 가장들은 거의 이런 궁색한 꼴을 면할 수가 없었다. 청년들은 다음날 아침 햇살이 다 퍼지기도 전에 들이닥쳤다. 그들에게 새로 신청한 수는 어제 곱이 넘는 36집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방골에서 텔레비전을 살 만한 집은 거의 다 산 셈이었다. 청년들은 하루 종일 동네 골목골목을 불이 나게 갈고 다녔고 해질녘이 되자 밤골에는 53개의 긴 장대가 여기저기 삐쭉삐쭉 솟게 되었다. 텔레비전을 가진 집들이 방 가까이 되어버리자 형편이 어젯밤과는 영 땅판으로 변했다. 어젯밤처럼 그걸 마루에 내놓지도 않았고 구경꾼들도 휙 줄어버려 구경하는 입장도 만만치가 못했다. 전혀 눈치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젯밤처럼 태극기가 펄럭일 때까지 죽치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텔레비전 시비는 아이들한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무슨 놀이를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지면 느닷없이 텔레비전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었다. 너희 새끼 까불면 텔레비전 안 보여줄 거야. 한 녀석이 눈꼬리를 세우며 이렇게 대지르면 상대편 녀석은 지금까지의 기세가 푹 꺾이며 어물거리는 것이었다. 알았어, 네 맘대로 해. 내가 잘못했어. 텔레비전 구경을 담보로 말타기 놀이에 말노릇이나 숨바꼭질에 술래노릇을 떠맡는 일이 예사로 벌어졌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 어른들 사이에도 난처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밤 안방에서 딴지 사람들과 북적거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차츰 꺼리는 눈치가 노골화되어 갔다. 얘들아, 텔레비전 그만 보고 어서 공부해라. 처음엔 이럴 정도였고 아이 노곤해. 우리 그만 잡시다. 며칠이 지나 이렇게 변했고 아유, 이놈의 텔레비전 다시 팔아치우든 해야지. 귀찮아서 못 살겠네. 이런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되면서 서로의 사이가 고약하게 일그러졌다. 홧김에 소잡아 먹는다고 이와 비슷한 꼴을 당한 어떤 집에서는 다음 날로 제꺼덕 안테나를 드높이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껄끄러운 꼴 당했다 하더라도 오기만으로 닭 모가지 비틀 수 없는 집은 있게 마련이었다. 어느 사이엔가 그런 집들끼리 모여 입을 삐죽거리고 눈을 흘기고 했지만 겉돌기는 매일 반이었다. 예전과는 달리 마을의 화제는 거의가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현상은 어린 애들과 아낙네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 여기는 본부, 여기는 본부, 뻐꾸기 나오라, 뻐꾸기 나오라 오바. 여기는 뻐꾸기, 여기는 뻐꾸기, 뻐꾸기, 본부 말하라 오바. 지금 간첩 일당이 강 쪽으로 도망가고 있다. 계속 쫓아라 오바. 알겠다. 계속 강 쪽으로 쫓아가서 간첩들을 잡아오겠다 오바. 이런 놀이를 하는가 하면 에이 받아라 마린보이다. 좋다 덤벼라. 나는 아톰이다. 애들은 제각기 만화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나무에서 뛰어내리고 바위를 건너뛰고 하는 것이었다. 애들은 옛날에 숨바꼭질이나 땅 따먹기 같은 놀이는 아예 집어치워 버렸다. 씨름 대신 레슬링 흉내를 냈고 아무 때나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12시에 만나요 어쩌고 흥얼거렸다. 안 하는 애들도 애들 못지 않았다. 얼굴을 맞대면 그저 지난밤에 본 연속극 이야기에 바빴다. 그 여자가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래? 그러게 말야. 어쩌면 그리도 눈치가 없는지 몰라. 모를 수밖에. 남자가 감쪽같이 속여버리는데 어떻게 알아? 어쩜 그 남잔 그리도 흉물스럽지? 낯짝만 봐도 정나미가 떨어져. 그것도 다 그 여우 같은 미스홍 때문이야. 홀딱 홀려버린 거라니까. 그렇다니까. 그 여우 떠는 꼴 좀 봐. 금방 간을 홀딱 빼먹을 것처럼 눈웃음을 살살 치는 것하고. 그런 남편 믿고 어찌 살지? 이 세상 남자가 다 그럴라고. 원래 남자처럼 믿을 수 없는 것도 세상에 또 없어. 계집이 살살 꼬리치는데 싫어할 남자 어딨어? 그렇담 우리 애아범들도 그럴까? 아따 걱정도 팔자다. 요런 흉악스러운 총구석에 미스홍이 어딨어. 아니여 그런 것은 아니여. 읍내에 미스홍 같은 계집들이 한둘인 줄 알아? 그런 짓 백날 하고 다녀도 우린 캄캄 밤중이지. 별 수 있어? 그도 그렇구먼. 혹시 우리가 여태 까맣게 속아온 건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지. 안 되겠네. 오늘 저녁 당장 따져봐야지. 나도 그래야겠어. 나도 몸살나 죽겠네. 언제 저녁까지 기다려보래. 이처럼 화제는 비빗 틀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불이 붙곤 했다. 그래서 가당차는 부부싸움을 터뜨리기도 했다. 당신도 저 남자처럼 날 속이고 있는 건 아니오? 아이고 나도 저런 팔자나 한번 대봤으면 좋겠네. 남자는 심드렁하게 대꾸했고 여자는 남편의 그런 미지근함이 마음에 걸렸다. 아니 무슨 말이 그 모양이요? 저런 꼴이 부럽다니. 지금도 날 속이고 있는지 누가 알아? 남자는 아내의 말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농담이 아니라 가시가 돋쳐 있는 것이다. 괜히 어물거리다간 그대로 뒤집었을 판이었다. 그렇다고 벌컥 화를 내기도 민망한 일이었다. 누가 정말 그렇대나 그냥 농담이지. 누가 알아요? 사람 속을 아무래도 당신 좀 이상해요. 어물어물하는 게. 아내는 정색을 하고 덤비고 있었고 남편은 급기야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요런 싸가지 없는 여편네 좀 보소. 저놈의 텔레비 당장 팍 부숴버려야지. 어디다 대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텔레비전을 곧 걷어찰 기세였고 아내는 황급히 남편을 붙들어 만족스러운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만했기 왕정이지. 텔레비 깨버렸으면 어쩔 판이었어 그래. 우리 애아법은 그래도 텔레비전은 아까웠던 모양이지. 재떨이를 벽에 내던지더라니까. 나만 제 손에 봤네. 눈 깜짝할 새에 팍 쥐어박고 말잖아. 히히히. 창수 아범이 본래 몸이 날래자는갑에 성질은 좀 칼칼하고. 어쨌거나 속 시원하지 뭐야. 우리 애아범들은 아무 탈 없으니 말이야. 이러면서 아낙네들은 키득키득거리고 신바람이 나는 것이었다. 아낙네들은 이제 퀴퀴하고 질척한 느낌의 생활 속의 이야기들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누가 누구보다 미남 탤런트고 어느 가수가 누구보다 더 노래를 잘 부른다고 우김질하는 것이 한결 재미가 고소했던 것이다. 텔레비전 바람은 좀처럼 잠잘 줄 모른 채
더러 가정 불화까지 일으키며 꾸역꾸역 밤골을 먹어가더니만 3개월쯤 지난 7월이 되어서는 100개가 넘는 안테나가 서게 되었다.